안녕하세요. 유니시티 유탑그룹 서하늘입니다. 오늘은 유니시티의 새로운 프로그램인 대사증후군 개선과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줄 Feel Great Save 10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인의 약 2천만 명이 대사증후군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10%를 살리자라는 슬로건으로 유니시티에서는 Feel Great Save 10 프로그램을 출시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에서는 대사증후군과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유니시티 제품을 통한 인슐린 저항성 프로그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이란 신진대사와 관련된 질환들을 동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한마디로 몸이 하나하나 작동이 켜져야 될 때 켜지고 꺼져야 될 때 꺼져야 되는데 전반적인 신진대사가 안 돼서 질환을 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한국은 3명 중에 1명이 대사증후군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해 왔는데요. 더 이상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 청소년들도 대사증후군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근무할 때만 해도 고지혈증 약물을 처방받은 아이들이 전교생 중에 1명, 2명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콜레스테롤이나 지방간 이런 대사질환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있는 소아 청소년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런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료비가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무료 검사도 시행하게 되었었는데요.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한 이 대사증후군을 진단하는 기준들이 아래와 같습니다. 허리둘레, 좋은 콜레스테롤, 공복혈당, 중성지방, 혈압과 같은 것들이 이 표에 되어 있는 것보다 이상이면 대사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사증후군, 만성질환들이 발생되는 데에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근본적인 원인에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이 조금 어색하신 분들도 있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인슐린 저항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인슐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인슐린은 말 그대로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우리 몸의 신진대사의 기능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입니다. 사실 호르몬은 한 가지, 두 가지 정도의 역할만 하는데요. 인슐린 호르몬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신진대사 기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은 발기부전과 같은 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은 자가 테스트로도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거에서 몇 개 정도 해당되시는지 한번 손으로 꼽아보세요. 이 15가지 중에 몇 개 정도 해당되셨을까요? 0개 정도는 인슐린 저항성이 없는 상태이고요. 원활한 거겠죠? 그리고 4가지 이하는 인슐린 저항성 초기, 5개에서 9개는 중등도, 그리고 10개 이상은 인슐린 저항성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봐야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수치로도 표기할 수 있는데요. 아까 대사증후군에서 나왔던 검사를 가지고 중성지방과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를 HDL로 나누면 인슐린 저항성 수치를 간략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1.5 이하는 정상, 1.5부터 3은 경계, 3 이상은 이미 대사증후군으로 향하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인의 대부분은 2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수치는 몇 정도 되시나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특히나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은 비만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비만은 모든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하지만 이 인슐린 저항성도 모든 병의,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수치가 3 이상 되시는 분들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인슐린 저항성 수치가 높은 분들은 그만큼 체지방 연소를 못하는 몸으로, 그래서 만성질환과 대사증후군으로 가는 몸이겠죠. 이 지방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덜 위험한데 지방세포의 크기가 늘어나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장지방, 특히나 복부지방에 인슐린이 높아지면 지방의 세포에 계속해서 지방을 저장을 하는데요. 이 지방이 복부지방, 중성지방, 그리고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많이 나오는 염증성 질환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아픈 지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꼬집을 수 있는 상태는 피하지방이라고 말하지만 손으로 꼬집을 수 없는 딱딱한 상태를 내장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잉된 인슐린이 혈관 안에서 염증을 만들어내면서 혈관을 상처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염증들이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증상만 없애는 약을 먹거나 아니면 절대로 원래의 상태로 돌이킬 수 없는 외과적인 시술보다는 식이습관, 생활습관을 바꿔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유니시티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식단이고요. 두 번째는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단식.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식단은 먹는 음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먹는 음식이 곧 당을 올리고 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쫓아 올라가기 때문에 이 당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탕은 영양분이 아예 없는 상태인 무조건 100% 복부지방에만 쌓이는 굉장히 나쁜 당입니다. 그리고 과일만 먹어도 왜 살찌죠?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사실 과일은 과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과일만 먹었는데도 살찐다라고 하시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한 과당, 그리고 세 번째는 포도당. 실제로 아이들에게 탄산음료가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뭘까요? 저희 중학교에서도 급식으로 피자가 나와도 탄산음료를 주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콜라나 사이다 같은 것을 팔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뭐 할까요? 길만 건너도 하굣길에 탄산음료를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죠. 근데 이러한 탄산음료 한 잔이 성조숙증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소화 비만이 성인 비만과 달라서 소화 비만은 인슐린이 올라가면서 렙틴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뇌에 신호를 보내서 성 호르몬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나이가 아직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 성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단 한 잔의 음료가 탄산음료가 성조숙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먹을 음식이 없네요 라고 아마 영상을 보는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아예 먹을 수는 없겠죠. 왜냐면 우리는 떡볶이 먹은 데다가 밥까지 비벼 먹는 탄수화물로 뒤덮인 식사를 하는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탄수화물을 섭취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요즘에는 GI 지수보다 GL 지수라고 하는 수치를 보면서 식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이 혈액안에 포도당으로 될 수 있는 탄수화물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면 인슐린도 완만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혈당을 천천히 올릴 수 있는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드시는 데에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식빵 한 쪽과 계란 한 개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식빵을 먼저 먹고 계란을 먹으면 혈당도 급격하게 올라가고 인슐린도 급격하게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천천히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식입니다. 단식이라고 하면 음식을 아예 안 먹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니시티가 말하는 공복 상태는 혈당과 인슐린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야지만 몸이 쉬고 에너지와 지방 연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혈당과 인슐린이 올라가져 있지 않은 상태를 공복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반대로 식사 상태는 무엇일까요? 간단한 간식, 밥을 먹는 것만이 식사 상태가 아니라 간단한 간식을 통해서도 혹은 주스 한 잔을 통해서도 혈당과 인슐린이 올라가면 몸은 식사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4시간 동안은 사실 공복 상태가 아니라 소화를 하는 시간이고요. 그 이후 시간들이 혈당이 떨어지면서 인슐린이 나오지 않은 공복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먹은 만큼 쉬어줘야지만 해독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8시에 저녁 식사를 마치셨으면 다음날 아침 8시까지는 공복 상태를 유지해 주셔야지만 염증 물질이 감소합니다. 특히나 아침 공복이 중요한데요. 밤 사이에 혈관 해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심내혈관을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녁부터 오전까지 공복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간이 체내에 축적된 독소를 해독하는 시간이 밤이라고 합니다. 밤 사이에 몸은 흡수할 영양소와 배출할 독소를 정하는데요. 그래야지만 아침에 쌓였던 것들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출할 시간에 다시 아침을 먹는다? 그러면 배출하지 못하고 다시 쌓이기 때문에 아침 공복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체지방을 감소시키거나 인슐린을 떨어뜨리려고 할 때 유산소 운동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죠. 하지만 유산소 운동보다 조금은 땀이 더 많이 나는 고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되는데요. 이 운동이 중요한 이유가 근육이 수축될 때에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근육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염증을 떨어뜨려 주기도 하지만 인슐린도 낮춰주고 대사증후군 자체를 개선시킨다라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대사증후군의 위험성과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유니시티가 제안하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 프로그램인 Feel Great Save 10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